배는 어장을 찾아 서둘러 출발한다. 선원은 총 10명. 그들은 지난 4월 초부터 꽃게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왔다. 선원들이 갑판에서 조업 준비를 하는 사이 선장은 어장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꽃게를 잡으려면 저리 가야 되는데 저쪽에는 이 파도가 너무 세고 이쪽이 좀 약하니까. 바다에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선장의 판단은 수확물의 양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어장을 찾는 일에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배가 달리는 동안 선원들은 할 일이 많다. 꽃게가 좋아하는 먹이를 미리 손질해 둬야 하는 것이다. 여러 날 조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끼는 냉동 창고에 보관하기 마련인데 꽁꽁 언 미끼를 손질하는 일은 꽤 까다롭다. 망치로 언 생선을 떼어내고 나면 다시 토막 내야 한다. 이거하고 멸치하고 섞어갖고 우리가 이갑통에다가 담아갖고 통발에다 넣어요. 통발을 넣어서 꽃게를 잡기 때문에 그 안에 넣을 미끼를 일일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 어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끝내려면 부지런히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바다에서의 시간은 1분 1초가 금쪽 같다. 미끼를 다 준비하고 나면 다음은 통발 안에 넣어야 한다. 이 작업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어장에 도착해도 통발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선원들은 어느 때보다도 손빠르게 행동한다. 이렇게 준비된 통발은 배의 2층으로 옮겨진다. 2층에서 준비하고 있던 작업자는 기계 운반 장치에 실려오는 통발을 다시 하나하나 정리한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배의 상부에서 한참 동안 작업이 계속된다. 그리고 배가 어장에 도착하는 동시에 다시 통발을 내린다.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선원들은 부지런히 투망을 준비한다. 그런데 한 어부의 목소리가 다급해진다. 빨리 내려! 빨리 하셔 빨리! 위에서 통발을 늦게 내려주면 밑에서도 작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배까지 속도를 줄여야 한다. 즉 모두가 손발을 맞춰 움직이지 않으면 줄줄이 낭패를 보는 것이다. 배의 속도만큼 바닷속으로 흘려 들어가는 밧줄. 이 밧줄이 내려가는 속도에 맞춰 통발을 걸지 않으면 빈 밧줄이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이들의 수고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노련한 어부의 호통 때문인지 일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된다. 꽤 많은 통발을 내린 것 같은데 작업은 끝없이 이어진다. 우리가 이거 한 틀에 보통 250개에서 300개인데 그거를 20틀을 걷어요. 그리고 꽃게가 많이 나오면은 바로 40틀까지도 걷을 수 있어요. 마지막 통발까지 다 내리고 나자 긴장이 한순간 풀린다. 부표까지 띄우고 나면 꽃게가 통발 안으로 들어올 동안 다른 어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20군데에서 많게는 40곳까지 각 어장을 돌며 꽃게를 잡는 것이다. 뱃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나가 60이니까 뭐 한 40년 동안 배에서 살았다고. 40년. 여기 요즘 세상은 뭐 한벌 있어도 뭐 실업자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러다 우리는 행복하다 봐야지. 항상 제자식 때만 먹여 살리니까 어쩔 수 없다. 내용도 뭐 뱃일뿐이 없으니까. 약 30여 분 백기를 달려 이동하면 통발을 넣어둔 다른 어장에 도착한다.
선장의 신호와 함께 선원들이 어장에 띄워놓은 부표를 찾는다. 멀리 부표가 보이자 선장이 배를 가까이 댄다. 부표를 발견하자마자 지체 없이 조업이 시작된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각자 제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 드디어 첫 통발이 모습을 드러내고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통발 안에 잡힌 꽃게들은 한두 번 탁탁 털면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게 설치된 작업대를 거쳐 갑판 위로 쏟아진다. 1년 중 2번 제철을 맞는 꽃게는 가을에는 숫꽃게가, 봄에는 암꽃게가 유명하다. 봄꽃게는 산란전이라 알이 차고 내장이 많아서 맛이 좋다고 한다. 잡힌 꽃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손질에 들어간다. 집게를 잘라내는 것이다. 안 자르면 개하고 개가 싸워가지고 다리 다 몸뚱이 집어 죽여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집게 한쪽 없어지면 못 집잖아요. 집게로 서로 상처를 내며 싸우는 탓에 미리 잘라서 보호하려는 것이다. 꽃게는 다리가 떨어지거나 부러지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잡은 후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속해서 통발을 올리는 선원들에게 선장의 호령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한 줄에 한 시간씩만 걸려도 되시다. 더 서두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기관장님, 예. 이 줄이 끝이 없네요. 끝이나 어찌요 뭐. 이 길이가 얼마나 돼요? 길 한 400m? 봄 한철. 시기가 지나면 더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다 어종의 특징이다. 때문에 2.4km에 달하는 밧줄에 300여 개나 달린 통발을 올리는 일은 힘들고 지루한 작업이지만 이들에게는 값진 일이다. 드디어 통발을 올리는 작업이 끝나고 갑판 위에 모여 앉은 선원들이 잡은 꽃게를 정리한다. 선장한테 가 이야기를 해라. 한 몇 킬로 잡은 것 같아요? 이것이 한 100kg? 오늘 100킬로요? 예. 오늘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나왔어요. 좀처럼 조타시를 떠나지 않던 선장이 궁금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다. 물이 새고 물 조류가 너무 약합니다. 이 꽃게가 이 고기 뭐 냄새도 있고 냄새를 맡고 들어오는 고기가 돼가지고 물이 안 가니까 냄새가 안 가니까. 내내 노심초사했는데 수확량까지 적으니 선장의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바다에서의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잡은 만큼 감사하면 되는 것이다. 차곡차곡 정리한 꽃게들은 죽지 않게 바닷물에 넣어 보관한다. 한바탕 작업이 끝나고 늦은 점심을 준비하는 이들. 생선을 손질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많이 그랬었는데. 그때그때 잡은 물고기가 그날 밥상의 주 요리로 오른다. 물 먹지 마라. 생선 듬뿍 넣고 초고추장이랑 쓱쓱 비빈다. 해덮밥. 우리 배에서는 여기 해덮밥 이렇게 먹는다 아닙니까? 포장은 무게도 시켜야 되겠다. 앉을 곳도 마땅치 않은 배 위에서 먹는 밥이지만 이들의 한 끼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특별함이 있다. 너무 부러운 게 없다. 돈 많은 사람들도 부러운 게 없다. 아, 그래요? 돈 많으면 많아. 그래도 저 높은 사람들 묵기 전에 우리 최고 먼저 먹는다 이요. 고기 같은 거. 아, 잡으면 이제 바로 드시니까요. 좋은 거는 다 우리가 먼저 먹는다 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먹고 이제 팔러 가는 기라. 어부라는 삶을 택했기에
고단하고 힘든 일상을 보내야 하지만 그렇기에 더 특별한 순간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조업을 위해 이동하는데 바다가 심상치 않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파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제대로 중심을 잡기 힘들게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안으로 들이치는 바닷물이 맞으면 따가울 정도다. 행여 넘어지기라도 하면 바다로 떨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 안 들어가지고 저기 계세요. 방을 잡아야 돼. 그다음 번장을 잡아야 하니까. 파도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선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조업을 이어나간다. 그냥 서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심하게 흔들리는 배 위에서 몸의 균형을 잡고 계속 움직이는 일은 몇 배로 더 힘들다. 게다가 통발은 빈 채로 올라오는 게 대부분이다. 그나마 잡힌 것들 중에도 꽃게는 보이지 않는다. 힘이 빠지는 순간이다. 선원들의 표정도 굳었다. 그렇다고 해서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 감겨 올라오는 밧줄을 정리하기 위해 배 뒤쪽으로 급히 이동한다. 빈 통발을 올릴 때가 있으면 풍어를 만날 때도 있으리라는 걸 알기에 묵묵히 제 일을 할 뿐이다. 날씨가 안 좋은 날에도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날씨가 바로 이거보다 바로 놓쳐서 작업을 합니다. 이거보다 더 세고요? 육지 사람들이 이런 작업 하도 모른다니까. 아, 진짜 그러겠어요. 서 있기가 힘든데요? 네, 멀미나지. 힘들어. 어떤 날은 한없이 잔잔했다가도 또 다른 날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바다 날씨는 어부들을 힘들게 한다. 그런데 이때 배 뒤쪽에 몇몇 선원들이 모여 있다.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은데 한 선원이 바닥에 주저앉은 모습이 몸을 다친 모양이다. 파도가 심해 배가 흔들리는 탓에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다. 괜찮으세요? 아, 괜찮으 싶어요.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넘어지셨어요? 꺾였어요. 아, 몇 번 넘어졌는데 뭐 한 번, 두 번도 알고. 다행히 동료들의 도움으로 금방 회복했다. 배 위에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놓아서도 안 되고 안전이 가장 먼저다. 모두가 무사해야 하는 것이 바다에서의 가장 큰 임무다. 잠시 멈췄던 일이 다시 시작됐다. 더 부지런히 통발을 걷어올린다. 그리고 서둘러 다른 어장으로 이동한다. 멀리 부표가 보이고 배가 부표 근처로 가까이 가나 싶더니 그대로 지나쳐버린다. 서둘러 다시 잡아보려 하지만 배가 멈추지 않는다. 놀란 선원들의 목소리가 커진다. 이상한 낌새를 챈 선원들이 배 아래쪽을 주시한다. 무언가가 배에 걸렸는지 한참을 살펴본다. 다른 배가 쳐놓은 그물이 걸린 것이다. 그래서 배가 제때의 속도를 멈추지 못한 것인데 과연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 선원들이 잘못된 곳을 살피는 사이 선장이 근심 가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동 떠가지고 배 밑에 들어가요. 배 밑에. 들어가다 보니까 위에서는 모르고 고에 미기 브라질 미기 되면 불에 들어가요. 줄이 몽땅 가지고. 추진기와 연결된 부분에 긴 막대를 넣어 줄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줄이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잡히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안타까운 마음에 선장의 표정도 좋지 않다. 잘 안 풀러져요? 예, 눌러붙어 버렸어요. 이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 뭐 다른 배화장줄이 지금 우리 뒤에 수구리에 몽땅 갑이 있는데 전화 좀 연락 좀 해가지고 스쿠버 다이빙 그분이 와가지고 좀 줄을 좀 끌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일은 좀 드문 일인데 오늘 뭐 이거 아다리가 안 나는가.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선원들은 일손을 놓은 채 바다만 바라보고 있다. 그저 난감할 따름이다. 한참 작업을 해야 할 시간에 일이 터졌으니 다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몇 시간 동안 작업이 지체되죠? 한 4시간, 한 4-4시간 지체. 4-5시간 더. 애가 타죠. 빨리 하고 작업을 해야 돼. 그때 멀리서 배 한 척이 나타난다. 선장이 도움을 요청한 배가 도착한 것이다. 정적이 흐르던 배는 도움을 줄 사람이 나타나자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선장님, 통발 밑에 있는 거 다 제거해도 돼요? 쓸데없는 거지라. 만반의 준비를 마친 잠수부가 드디어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산소를 공급해주는 고무관 하나에 목숨을 의지한 채 물 아래로 내려간다. 부연 시야 속에서 배 밑쪽에 도착하자 추진기에 밧줄이 잔뜩 감긴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어떻게 된 것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나자 잠수부가 연장을 받아들고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그 사이 선원들은 배 위에서 마음을 졸이며 바다를 내려다본다. 많이 엉켰어요? 많이 갑니다. 선장도 좌불안석이다. 작업을 마친 잠수부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상황이 궁금한 선원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 잠수부가 엉켜있던 밧줄을 보여준다. 물속에서의 작업이 만만치는 않았을 터 30분가량의 시름 끝에 몸은 녹초가 됐다. 그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곧바로 작업이 시작된다. 시간을 지체했으니 다급한 마음 따라 손도 빨라진다. 빨리 좀 해라. 그런데 도무지 꽃게가 보이지 않는다. 없네요. 아, 그래요? 가득 올라와도 모자랄 처지에 평소 어획량은 고사하고 그 반의 반도 못 따라갈 판이다. 전 어장에서도 빈 통발을 올렸던 게 마음에 걸리는 선장. 40년 경력의 베테랑인 그도 종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바다라고 한다. 노력은 하는데 뭐 안 잡히는 고기 어떻게 잡나요? 물새에 들어가 잡을 수도 없고 또 오늘 못 잡고 또 내일 많이 잡으면 돼. 바다를 닮아 넉넉한 마음으로 다시 희망을 꿈꾼다. 그날 밤 꽃게잡이 어부들은
잠을 포기하고 조업을 이어간다. 통발을 제때 걷지 않으면 꽃게가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간다.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이를 건너뛸 순 없다. 다행히 꽃게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통발로 잡아올린 꽃게는 그물로 잡는 다른 지역 꽃게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아 상품성이 높다. 또 제철 꽃게는 짭조름하면서도 달달한 맛이 일품인데 영양면에서도 뒤지지 않는다. 필수 아미노산과 칼슘, 특히 타우린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꽃게잡이는 4, 5월에 성어기를 이루고 6월 중순부터는 금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바짝 작업해야 한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선원들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비친다. 힘들죠. 잠 못 자면서. 가족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지. 가족들 때문에요? 가족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지. 혼자 못 되거든. 몰라 이기라고. 안 피곤하세요? 피곤해도 해야지. 피곤해도 해. 모두가 힘들지만 함께이기에 힘을 내본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닻을 올리고 갑판 청소까지 하면 고단했던 하루가 끝난다. 종일 끼고 있던 장갑을 벗어보는데 곰장갑을 껴갖고 뚫었어요. 굳은 살이 벗겨지고 손톱은 많이 써서 부서졌다. 3달, 4달 작업을 하는데 한 달만 잘 잡아도 괜찮아요. 많이 잡으면은 기분 좋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으니까 좋죠. 그리고 몸을 구겨 넣다시피 하며 좁은 입구로 들어가는 선원들.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려오는 것도 일이겠어요. 큰 몸집의 선원들이 몸을 눕히기에는 턱없이 좁은 공간. 천장은 앉은 자세에서도 허리를 펴면 머리가 닿을 정도로 낮다. 여기서 몇 명이 주무세요? 8명이요. 8명이요? 예. 안 좁아요? 추울 때 같이 안고 자야죠. 한 번에 잘 들어오시네요. 집에만 10년 있었어. 아, 그래요? 오래 있었어. 피곤하시겠어요. 하는 일이 또 그것이 또 본업이다 보니까 네. 또 그렇게 안 하고는 또 돈을 못 버니까 바다 작업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다 생각하는 게 다 힘들어요. 뭐 속을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발을 쭉 펼 수도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서도 이들의 휴식은 달콤하기만 하다. 다음 날 바람이 큰 소리를 내며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 비는커녕 해가 쨍쨍한데 바람이 겨울바람처럼 매섭다. 들이치는 파도 때문에 한 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다. 변덕을 부리는 날씨 탓에 선원들은 조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아, 바람이 좀 작으면은, 아까 좀 살 자는 것도만은 또 기 나와, 바람이. 파도가 세네요. 자꾸 바람이, 아까 가면 자꾸 바람이 더 세지네. 전날 크고 작은 사고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터라 마음이 어수선하다. 바다에서의 일은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선원들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
날씨가 잦아들길 기다려보지만 바람은 멈출 생각을 않는다. 결국 항구로 돌아가기로 한다. 일주일 만에 보는 육지. 반가운 생각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앞선다. 배가 정박하자마자 먼저 그동안 잡은 꽃게를 운반한다. 힘들게 잡았으니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하는 것이다. 꽃게는 다리가 10개 모두 달려있고 파닥파닥 힘차게 움직일수록 싱싱하다. 또 등딱지 색이 선명한 청록색을 띠고 단단하며 묵직한 것이 좋다고 한다. 판매 전 크기에 따라 선별 작업에 들어간다. 지금 평균은 4톤에서 5톤 정도 나오거든요. 잠도 포기하고 파도에 맞서 싸우며 험한 바다 생활을 감수하는 어부들이 있기에, 그리고 그들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는 철마다 신선한 바다 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숙소로 돌아온 선원들이 가장 먼저 빨랫감을 내놓는다. 짠물에 젖은 옷들이 수북하다. 지금 우리가 나갔다가 일주일 만에 들어왔잖아요. 깨끗하게 세탁을 해갖고 다시 입어야죠. 다음번에 나가서 열흘을 입더라도. 그 이제 더워지니까 갈아입을 옷도 더 준비했어요. 넉넉하게. 언제 바다로 나갈지 모르지만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선원들은 꽃게를 잡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때문에 함께 숙소 생활을 한다. 그동안 흔들리는 배 밑에 비좁은 방에서 하루 4-5시간 쪽잠을 자며 지내다가 이렇게 육지에나 나와야 다리를 쭉 펴고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것이다. 다음 날 하늘은 맑은데 바람은 여전하다. 바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선장은 아침 일찍 바닷가로 나왔다. 좀처럼 바다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기자 있나?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오나 뭐 오전까지는 바람이 불고 오후에 날이 좋다니까 기상이 좋다니까 이제 오후에는 나가야지. 빨리 바다로 나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위험을 자처할 수는 없는 일. 소환실이요. 선원들이 숙소에서 나와 배에서 끼니를 준비한다. 그간 고생했으니 날씨 핑계로 편하게 쉴 만도 한데 언제 출항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배에서 식사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밥 먹자고 하시는데요. 밥. 일년에 10개월을 바다에서 보내며 함께 생활하고 끼니마다 같이 밥을 먹는 이들. 너무 많다고. 한 집에서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한다면 이들이야말로 서로에게 가족을 대신할 만큼 소중한 존재다. 자꾸 걸리지 말고 좀 이 많은 대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은 바다에 나가지 못한 것이 꼭 자기 탓인 것만 같아 어깨가 무겁다. 근데 가만히 놀고 있는데 뭔 밥맛이 있겠습니까? 일을 해야 밥맛이. 하지만 이 휴식도 잠시라는 걸 서로가 잘 알고 있다. 오후가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다가 잠잠해졌다. 이런 일이 잦은지 선원들도 태연하게 배에 올라 출항 준비를 서두른다. 또 언제 만에 또 이제 사고 그거 없으면 이제 들어올 필요가 없어. 이제 뭐 이거 6월달에 끝날 때니까 그럼. 이제 바다로 나가면 금어기가 될 때까지 육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백길을 달려 3시간.
어장에 도착한 이들이 다시 분주하게 통발을 준비한다. 오랜만에 조업에 다들 설렜는지 어느 때보다 손발이 착착 맞는다. 평균 20년 경력의 노련한 어부들답게 별다른 말 없이도 투망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만선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통발을 바다에 내린다. 어장과 어장 사이는 짧게는 10분에서 최장 3시간 거리까지 이동해야 한다. 다음 어장에 도착하자마자 부표를 먼저 건진다. 그리고 그동안 내려두었던 통발을 올리기 시작한다. 통발마다 꽃게가 한두 마리씩 들어 올라온다. 한참 신나게 통발을 걷어 올리는데 별게 다 걸려오네. 씨. 통발 여러 개가 뒤엉켜 올라왔는데 문제는 엉킨 통발이 이 배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장이 모르고 나 우리 어장 위에 저 구멍을 해놨네. 아, 다른 사람이요? 예. 계속해서 크기가 다른 통발들이 뒤섞여 올라온다. 그러더니 밧줄을 감는 기계가 점점 속도를 내지 못한다. 밧줄이 팽팽하게 힘을 받더니 급기야 줄이 끊어지면서 위험한 상황까지 연출되고 만다. 자칫 잘못했다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 야, 너 던지기 가져줘라, 던지기. 산발이. 밧줄이 중간에서 끊어졌으니 남은 통발들을 건지려면 물속에 가라앉은 줄을 찾아야 한다. 결국 장비를 동원해 바다로 내린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수시로 펼쳐지니 난감할 뿐이다. 망이 없으니까 이제 중간에서 갈고리를 끌어올린 거예요. 작업하기 힘드시겠어요? 뭐 빨리 일이 끝내야 되는데 지체돼 버리죠 많이. 경험 없이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 오케이, 걸렸어요. 빠른 시간 안에 밧줄을 찾았다. 바다의 일이 고된 이유는 고기잡이가 힘들기 때문만은 아니다. 조업과 관련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게 힘들기 때문이다. 그 사건 사고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하고 또 얼마나 안전하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작업의 능률이 좌우되는 것이다. 하지만 선원들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힘차게 살아서 움직이는 꽃게를 보면 절로 힘이 난다고 한다. 그날의 어획량이 바로 어부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꽃게가 올라오는 통에 지난 고생도 단번에 씻겨나가는 기분이다. 오늘도 꽃게도 많이 올라왔어. 아, 많이 잡혔어요? 네. 일을 하고 힘 빠지고 또 마음은 좋아요. 네, 마음은 기뻐요. 이것이 바로 어부들의 낙이요 즐거움일 것이다. 그날 새벽 항구에서 대기 중이던 젊은 청년이 어획물 운반선을 탄다. 잔뜩 짐을 둘러맨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바로 꽃게잡이에 나선 것이다. 해군 생활 5년 가까이 했거든요. 끝나자마자 바로 온 거예요. 다른 일도 많은데 왜 굳이 꽃게 잡고 이런 거 보람차잖아요. 보람차요? 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편한 일자리를 찾는 요즘 어부를 꿈꾸는 일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 돼버렸다. 해군 출신인가? 27살? 26살. 아, 근데 배를 넘겨 타자마자 일 배울 준비에 들어간다. 그렇게 너가 일 가르친 사람 잘 가르쳐. 아 맞다. 여기는 거리 거는 걸 가르치라. 그리고 여기는 가르치니까. 그게 낫겠네. 처음에는 손 대기 싫을 거다. 예. 그 아무나 이거 하는 거 아니다. 손 본 게 손 보니까 일해지겠나? 손 보니까 여자 손이 돼가지고 일해지겠나? 괜찮아요. 한번 해봐라. 예. 기분이 어때요? 기대감, 설렘 반. 기대감이요? 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디어 통발을 올리는 작업이 시작된다. 어부들 옆에 딱 달라붙어서 이것저것 배워보는데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막상 하려니 엉거주춤 속도가 나지 않는다. 이거 하는 그 일이 제일 편한 일이다. 일이 놀리라고 가르쳐주라. 너는 부지런해라. 동작 안 바르고 이러면 그 저기 나왔다면 좋다 보자.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 나머지 선원들이 좀 편해질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가르치면서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일손을 익힐 때까지는 다른 선원들까지 함께 고생해야 한다. 우선은 손이 모자란 곳에 힘을 보태는데 해야 할 일의 양이 만만치 않다. 뿐만 아니라 잠깐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이 종일 허리를 구부린 채 통발을 다루다 보면 몸은 금방 피로를 느낀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힘드네요. 그래요? 예. 일이 고되죠?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유, 힘들어봐요. 뭐 사람이 하는 건데 하고 왔는데 보통 사람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흔들리는 배 안에서 균형을 잡고 몸을 움직이는 일은 적응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러니 밤낮 없이 일하는 어부들의 일상이야말로 얼마나 고단한 삶일까. 하지만 어부들의 하루는 그 어떤 이들의 하루보다 값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이 가족을 위해 바다로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뭐 바라는 점이 뭐 있겠습니까? 아무 뭐 작업 중에 사고 없이 아무 사고 없이 마무리 잘 짓고 고기 잘 잡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거 가면 더 좋은 게 있겠네.